김영록 전남지사가 CJ 헬로와의 대담에서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연륙 연도교 사업을 통한 관광벨트 조성과 통합청사 부지 관련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독자 개발이 확정된 목포 임성지구 원주민들이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민들은 개발 사업을 멈추라고 촉구하지만 목포시는 사업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송익은 고흥군수가 군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즉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 군수는 주민들의 건의한 지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여수 국가산단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2동이 전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기계 과열과 화학물질 누출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2019년을 맞아 전라남도 행정에도 새로운 변화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김영록 전남지사가 CJ 헬로와의 대담에서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은 섬과 바다, 갯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는 주요 지역의 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연결해 권역으로 묶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전남은 철도와 교량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해 그동안 사업 추진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신안과 해남,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1조 원 규모의 연륙 연도교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발표해 해안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행정 절차는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광주와 나주 가운데 부지를 놓고 관심이 높았던 한정공대의 나주 설립도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 보상을 진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4월 1일까지 추진하는 도민과의 대화에서 지역별 발전 시책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과 대화하기 전에 우리 도정 보고를 먼저 드리는 게 도리다 생각이 돼서 도정에 대해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판의 목소리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런 곤란한 질문은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주로 이제 예산 관련 지원 이런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 1,500만 명이 방문했지만 대규모 회의 시설이 없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2월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특별법이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 정부 지원의 전시회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물동량 3억 300만 톤을 달성한 여수 광양항에 대해서도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구개발시설과 전력공급시설, 오래된 부두 공사를 통해 세계 10위권 항만으로 발돋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전남 동부지역 주민을 위해 통합청사를 짓는 방안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동물위생시험소와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동부권 행정기관을 한 곳에 모으는 통합청사 부지를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권이 경제적으로는 더 발전이 돼 있죠. 그렇지만은 행정적인 면에서 좀 소홀하다, 소외감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합청사가 단순 청사가 아니고 문화적 복합 공간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청사를 만들어야 된다. 김 지사는 전라남도로 이름 지어진 지 1000년을 맞은 올해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도민의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낙후된 환경이 정비되고 재산 가치도 높아져 기대감이 높기 마련이죠. 하지만 영세한 일부 원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터전을 뒤로한 채 강제로 쫓겨나기도 하는데요. 당장 오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인 목포 임성지구의 원주민들, 고정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012년 독자 개발이 확정된 목포 임성지구.
개발계획 변경 인허가 신청과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 선정을 거쳐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난다는 소식이 전혀 반갑지 않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포 석현동의 원주민이자 50년 가까이 마을을 지켜온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입니다. 가진 거라곤 집 한 채가 전부인 마을 주민들.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정든 집을 뒤로 한 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치 주민들이 원해서 재개발한 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주민을 위한 개발돼야지. 주민을 완전히 갈데 없는 방향자로 내몰아서는 안 되겠죠. 목포 석현동에 있는 신기마을은 현재 30여 가구가 텅 빈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임성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바로 이주 대책 때문입니다. 임성지구 개발 사업은 주민들에게 받아 개발한 땅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환지 방식. 주민들은 개발이 시작되면 머물 곳도 없고 땅을 받아도 새로 집을 지을 여유조차 없다며 연일 시청을 찾아 사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몰아내려 하지 마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지만 목포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철회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이주 대책을 찾을 수 있도록 시행사에 꾸준히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대한의 우리가 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뭐냐. LH적으로 좀 압박을 하죠. 이미 찬성하기로 해갖고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행사 측은 공사 시작에 앞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LH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목포권에 아파트라든 재고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재고 주택들을 활용해가지고 할 안을 그냥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수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쫓겨날 처지에 놓인 소수의 원주민들. 유일한 삶의 터전이 사라지면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이 가운데 사람이 산업단지 마을 방송이 듣는 신선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공공기관에서 민원 처리를 할 때 답답함을 느끼다 보면 결국 해당 실과의 책임자를 찾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민원인이 빠르고 정확한 답을 원하기 때문인데요. 고흥 군민과의 대화는 송기근 고흥군수와 주요 실국장이 모든 일정을 함께하면서 주민들의 각종 건의사항에 대한 즉답률을 크게 높였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 군민과의 대화 마지막 날 남양면 면회실입니다. 평일 이른 아침 시간,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분주한 시기에도 많은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송 군수는 이 자리에서 오는 2022년까지 예상 규모 1조 원 달성과 인구 감소 제로화를 위한 130 미래 비전을 밝혔습니다. 고흥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만나서 한꺼번에 서로 대화를 나누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 일정 동안 주민 300여 명이 적극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지역개발을 비롯해 생활환경,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0여 건이 넘는 건의사항이 접수됐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고흥 대표축제 행사 확대와 귀농인 거주 지역 인프라 확충 등입니다. 귀농하게 되면은 여기서 군민으로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역으로 다시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면면이 아닌 국민들뿐만 아니라 일부 관광객들까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발돋움하기 위해 국내 재정적인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송 군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각 실과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지역 원로 초청 간담회와 선마을 간담회 등 소통 창구를 넓혀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전남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100년 전 선열들의 애국심을 되새기는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의 함성이 가득했던 현장을 서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의 압제와 총칼의 분연히 맞서서 대한 독립을 다 함께 쟁취합시다. 대한 독립 만세! 만세! 들불처럼 번진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횃불이 환하게 빛나고 하얀 저고리와 까만 치마를 입은 학생들이 힘차게 태극기를 흔듭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일 전남에서 그날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남도청에서 열린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에는 전남 지역의 독립만세운동 발자취와 민족대표 33인을 기억하는 사진 전시 등의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순천 조경한, 보성 박문용과 한평의 김철, 여수 윤형숙 등 전남 독립운동가의 항일운동을 담은 연극은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독립만세운동을 했던 저희 선배님들의 애국심을 본받아서 참여하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어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기념식에도 와보고 하니까 잊지 말아야 될 우리나라 역사를 더 알게 된 것 같고 교과서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00년 전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남북 화합에 힘을 보태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선조께서 종교 출신 지역을 넘어서 만세로 화합을 이룬 것처럼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데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전남의 시군 곳곳에서도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날을 맞아 천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해남은 독립유공자 가정에 국가유공자 명패를 선물했고 순천에서는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독립선언서가 전북 남원에서 순천까지 도착하는 과정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의 탄압에 맞섰던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는 마음이 100년 전 그날처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지난 주말 여수 국가산단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2동이 모두 전소됐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지난 3일 밤 10시 35분쯤 여수 국가산단 내 석유 정밀화학 전문기업인 동성코퍼레이션 여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2동이 모두 불에 탔으며 불길이 창고로 옮겨 붙으면서 창고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조대리석 경화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기가 과열됐고 유기 과산화물이 누출돼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일 전남 지역에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4일 오후 1시를 기해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57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면서 목포와 영암 등 전남 서부권 12곳에 미세먼지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한편 전남 서부권은 지난달 28일부터 미세먼지주의보가 시작됐고 초미세먼지주의보는 한때 경보까지 격상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여성단체들이 남도 학숙 성희롱 사건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여성단체연합은 4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년 5월 남도 학숙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성희롱으로 인정했지만 가해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희롱과 2차 가해를 산재로 인정한 사건을 공공기관이 취소 소송을 낸 건 남도 학숙이 처음이라며 취소 소송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양읍 무량장 500m 앞 해상에서 예인선이 펄에 좌주돼 해경이 군안에 나섰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8시 22분쯤 149톤급 예인선 D호가 펄에 좌주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확인 결과 D호는 펄에 좌주된 상태였지만 인명피해나 침수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만조 시기에 이주 작업에 성공했으며 예인선 D호를 광양 중망부두에 입항 조치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소방서가 지난달 28일 중마 상설시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전통시장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전통시장 전문 의용소방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문 의용소방대는 전통시장 방화 순찰을 통한 사고 예방 활동과 화재 시 초기 대응, 진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광양소방서는 이번 소방대 운영으로 이른바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상인회와 맺은 화재 안전 업무 협약과 포스코의 지원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화재 예방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전통시장에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데 소방에서 출동대가 오기 전부터 시장 상인으로 하여금 자기 점포는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모토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을 했고요. 이게 전국에서 전남에 제일 먼저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이게 기폭제가 돼서 전국적으로 꼭 확산되길 기원합니다. 불도 한 번씩 이렇게 나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에는 소화기를 이렇게 자기 가게마다 소화기를 다르고 그래도 좀 내 느낌이 좀 안심하고 그냥 좋아한 것 같아요. 순천시와 완도군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돼 예산 6억 원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사업은 CCTV를 지역 곳곳에 설치해 주민 안전과 재난 대응, 교통 편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련 정보를 소방서와 경찰서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완도군은 내년까지 대난 마을 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해양 안전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을 운영할 마을 농가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순천 계랭이 고들빼기 마을, 담양 도래수 마을 등 선정된 농가 30곳에는 모두 5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은 귀농 귀촌에 관심이 있는 다른 시도민이 최대 60일 동안 전남 지역 농어촌에서 살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오는 18일부터 인터넷과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공모 사업에 전라남도 매장 7곳이 선정됐습니다. 광주시 직영매장, 나주 삼포농협, 담양 봉산농협 등 사업에 선정된 매장은 부대시설 설치와 공사비용 등 최대 12억 원은 지원받게 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은 중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농협, 농업법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수 미래발전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수시는 미래발전위원회 1차 정기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 양성기관 지원과 119 응급환자 후송 체계 개선, 수상택시 도입 등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첫째와 출생 인센티브 지원금 상향이,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수도권 대학 진학률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는 5월, 8월, 11월에 열리며 지역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저소득층을 위해 집수리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고흥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맺고 지역 내 저소득층 300가구를 대상으로 예산 19억 원을 들여 집수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집수리 내용은 도배와 장판 교체를 비롯해 부엌과 욕실 개량 공사, 슬레이트 철거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에도 저소득 182가구의 주택을 수리해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선배 노동자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일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합니다. 전남 지역 양대노총은 일제강점기 치욕의 역사와 노동계급의 투쟁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전국에서 7번째로 전남의 일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하기로 했다며 도민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이번 의미 있는 사업이 알려질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여고남 지역 최초로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한 마로니에 아동 돌봄센터를 운영합니다.
광양시와 광양제철 초등학교가 협력해 구축한 마로니에 돌봄센터는 오후 7시까지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들에게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지역사회 돌봄기관과 연계해 더 많은 아동복지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금 특별한 순서로 김용록 전남도지사를 초청해 전라남도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김용록 전남지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월 18일에 예.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전남도민과 소통하는 그런 행보를 지금 갖고 계십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계시는데요. 예. 혹시 뭐 곤란한 질문이 나오진 않았습니까? 네, 곤란한 질문이 뭐 덜어 있기는 있습니다만 뭐 곤란한 질문이라는 게 잘하라는 의미고 비판의 목소리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제 그런 곤란한 질문은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주로 이제 예산 관련 지원 이런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도민과의 대화 시간에서 어떤 전남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공유를 하셨습니까? 이제 지난 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이제 9개 시군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민과 대화하기 전에 우리 도정 보고를 먼저 드리는 게 도리다 생각이 돼서 도정에 대해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민과 대화 시간으로 충분히 경청하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현안들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어민들 같은 경우는 낚시 통발 관련 어구수의 문제를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또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예를 들면은 지원해달라는 그런 말씀 계신 분도 있고 또 섬 박람회를 예를 들면은 우리 지역에서 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도 있고 여러 가지 요청들을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섬 박람회가 오는 8월 8일인가요? 섬의 날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 네. 기념식은 목포 신안 쪽에서 이번에 하기로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섬의 날 말고 섬 박람회는 지금 여수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들으시느라 이렇게 바쁜 행보를 해가고 계시는데 올해 이제 다양한 사업들, 다양한 정책도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 중에서 하나가 전남과 부산, 경남을 아우르는 남해안 관광벨트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도 포함이 돼서 청신호가 되고 있는데요. 또 각종 호재를 만나서 좀 탄력적으로 올해 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은 저기 전남뿐만 아니라 남해안을 끼고 있는 경남과 부산까지 해서 오거돈 시장, 김경수 경남지사와 작년 12월 달에 만나서 상생발전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 남해안권의 경제를 살리고 관광을 살리자. 그중에서도 관광에 대해서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을 이렇게 남해안 해안도로와 또 남해안 철도 전철화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이순신 호국벨트 사업 이런 부분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름다운 섬과 바다가 있는 우리 전라남도가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접근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해안 해안관광도로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1조에 해당되는 남해안 해안관광 도로 사업을 연도 연륙 사업을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이제 여수 남면 화태에서 화정 백야까지 4개 섬 정도를 5,800억 정도 사업비를 들어서 연도 연륙 사업을 하게 돼서 네네. 그 사업을 통해서 고흥까지 연결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안 앞에서 해남 하원까지 연륙하는 연도하는 이 사업 같이 해서 1조 원 정도의 예타면제 사업이 확정이 돼서 앞으로 남해안 해양 관광 산업이 크게 비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그리고 순천 광양까지 포괄해서 이 동부권이 남해안 해양 관광에 거점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광벨트가 지금 1단계 계획이 지금 설명해 주셨고 또 2단계 차후에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추가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타 면제 사업으로는 1조의 이렇게 연도 연륙 사업이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로 다 완결이 된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여수에서 시작해서 고흥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고흥에서 완도의 약산까지 거기도 연도 연륙 해상 교량이 꼭 필요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하면은 완도까지 여수에서 1시간 이내에 해상 관광도를 타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목포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목포에는 또 건너편 이제 신안군이 있는데 신안군도 섬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연결하겠다 했는데 아직 연결되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도 연결하고 아울러서 이제 이순신 호국 관광 벨트 사업도 하면서 결국은 남해안 해안 관광 벨트라고 했잖아요. 벨트면은 이렇게 띠를 이렇게 두는 것처럼 돼 있지만은 거점 관광 이 콘텐츠와 관광지를 잘 만들어야죠. 예. SOC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순신 호국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해양 관광 또 힐링 또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관광지를 예를 들어서 뭐 경도에 자수형 있고 여수 경도는 세계적인 해양 관광 단지를 만들지 않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여수 자수형 또 해남 우수형 이런 어떤 그 콘텐츠를 잘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노력이 함께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또 취임 이후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한다면 한정공대 전남 유치라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정공대 설립 지원을 위한 전담반을 꾸리는 등 그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좀 해결해야 될 것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한정공대 이제 설립 지원 위원회에서 우리 전라남도 광주자는 혁신도시인 나주에 이렇게 유치가 돼서 대단히 정말 우리 도민들이 많이 반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제 한정공대를 통해서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만들어 나가고 나주에 있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순천대학이랄지 목포대학이랄지 이런 우리 거점 대학들도 함께 혜택을 보고 또 우리 동북권은 포스코 ESM 이제 양극재 공장이 들어서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에너지 산업들도 앞으로 한전을 중심으로 한 또 한전 공대를 중심으로 한 나주뿐만 아니라 동부 지역도 그런 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설립 준비 지원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하고 함께 한정공대 설립을 적극 지원을 해서 2022년 3월에는 꼭 개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정공대가 이제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주 인근에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전남 지역의 산업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좋은 인재를 전남의 인재들을 한정공대에 보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인재 키우는 이렇게 요람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는 영재고등학교, IT 에너지 영재고등학교도 이번 기회에 함께 설립하겠다. 그러면 광주 전남에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같이 갖게 된다 봅니다. 인구가 돌아오는 그런 것까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순천, 여수, 광양 또 이런 동부 지역에서도 좋은 인재들이 한정공대를 통해서 세계적인 인재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해야죠.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교통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서발 고속철도 SRT가 전라선에는 현재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KTX 전라선 증편이라든지 다양한 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그 교통 편의를 위한 노력 어떤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그도 KTX 증편이랄지 또 SRT 이제 새로 증설 문제랄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기존에 건의를 해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 선로가 평택에서 오송 구간이 선로 용량 문제가 있어서 더 증편하기에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에타 면제 사업하면서 평택 오송간 복복선 사업 에타가 지금 에타 면제 사업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은 이런 문제가 풀릴 걸로 보는데 그렇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좀 건의해 나가면서 근본적으로는 평택 오송 구간이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수와 익산 간의 고속철도 사업이 되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RT 문제도 결국 이런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또 국가 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열차를 통한 그 관광객들이 전남을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꼭 그 어떤 철도 교통에 대한 편의성 이 부분은 꼭 지사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목포에서 순천, 순천에서 부산까지 순천을 기점으로 해서 광주와 목포, 부산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 전철화 철도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축하게 되면은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 순천, 여수, 광양권에도 많이 올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런 철도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동부권의 그런 교통 편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수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가 열린 뒤로 이렇게 7년 넘게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그런 어떤 지역민들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이제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사후 활용에 대한 특별법 제정으로 뭐 컨벤션 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어떤 마이스 산업의 어떤 부흥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여수 세계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여수권이 광양만 여수권이 대단히 발전이 됐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더 활용해서 세계적인 마이스 산업, 그러니까 컨벤션 센터 기능을 갖춰서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고 나아가서는 예를 들면 2022년에 유엔 세계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 이런 부분도 유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자는 게 저희들 계획인데요. 그래서 우선 컨벤션 센터를 이제 사후 활용 차원에서 여수 세계 박람회장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도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또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여수 광양항의 총 물동량이 3억 톤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광양항이 개항한 지 무려 32년 만에 첫 성과라고 하는데요. 전남의 해양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으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수 광양항의 발전 계획이나 이렇게 챙기실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수 광양항에 대해서는 활성화에 대해서 좀 걱정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지난해 3억 300만 톤을 달성을 해서 세계에서 11번째 이렇게 성과를 거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우리 도민들께서도 좋아하시고 특히 동부권에서도 특히 광양시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수 광양항을 세계 10번째 이내의 항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유관기관이 공동 마케팅을 하고 또 한적 화물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이제 배후단지의 산업 클러스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여건을 갖추도록 함과 동시에 이제 전력 154 킬로볼트 전력 공급 시설을 이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도 하고 또 낙포부두 이제 리뉴얼 사업 이런 사업을 꼭 가까운 시일 내에 빨리 해서 이제 여수 광양항이 세계적인 항으로 세계 10대 항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가 여순 사건 70주년이었습니다. 여순 사건 진실 규명을 바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별법은 잘 아시겠지만 몇 년째 국회 계류 중이고요. 올해까지도 이제 시한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갈망이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지역민의 열망만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국회에서나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남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우리 이제 여수 순천 11구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분들이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된다. 굉장히 큰 염원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70주년 추모제 행사 때는 도지사로는 처음으로 합동 추모식에 참석을 했고 제가 또 도지사로서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도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당론 발의를 해놓고 있고 또 국회의원분들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분들도 아울러서 이 특별법 관련해서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강력히 요청을 했고요. 또 지난 2월 달에도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해찬 당대표에 대해서 간곡히 꼭 이 특별법 제정을 이번 20대 국회 내에 임기 내에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지역 정치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도 사회단체들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북권 주민들 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도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꼭 특별법이 통과돼서 정말 그동안의 한이 풀리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특별법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도 이번이 기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아무쪼록 지사님께서 각별히 좀 챙겨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동부 지역에 이제 다양한 산하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기능을 하나로 묶는 통합청사에 대한 아무래도 지역민들의 관심이 좀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알려진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지사님의 구상은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제 이게 이제 각 기관들이 통합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통합청사를 동북권에 건립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공약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울러서 이제는 1급 행정부지사가 추가적으로 신설이 된다 하면은 1급 행정부지사까지 통합청사에 함께 근무하도록 해서 동북권이 경제적으로는 더 발전이 돼 있죠. 그렇지만은 행정적인 면에서 좀 소홀하다, 소외감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들도 통합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TF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제 통합청사를 어디에다가 유치를 할 것인지 또 통합청사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저희들은 좀 통합청사가 단순 청사가 아니고 문화적 복합 공간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청사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서 충분히 문화적 공간이 될 수 있고 또 제가 우리 민원실 이렇게 가서 보면은 지금 현재 청사 민원실 너무 비좁거든요. 민원실에 갔을 때도 요즘에 쾌적하게 만들어서 우리 민원인들이 대접받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 해서 통합청사를 잘 만들겠습니다. 잘 만들고 어디에 위치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 부분이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떤 객관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잘 심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도지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밟아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의 이 자치조직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통과가 되면은 1급 부지사도 우리 동북권 통합청사에 함께 배치해서 통합청사가 그야말로 동북권의 어떤 행정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지사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와서 근무하는 그런 통합청사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씩 오시고 또 아라방송도 출연해 주시고 하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전국적으로 연일 미세먼지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파란 하늘을 봐야 될 시기에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전남도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특히 우리 전라남도는 이제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가 더 뭐 센 편은 아니지만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이 특히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라남도도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시군의 대기 오염 측정망을 다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취약한 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그다음에 경로단,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보급을 다 완료를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그 55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네. 이건 상당히 이제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 이부제를 한다든지 또 살수차를 확대해서 운영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도 노후된 경유차, 또 미세먼지 불법 배출업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인 단속도 함께 실시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미세먼지의 이제 장기적인 대책으로 저희들은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을 하고 아울러서 도시 수부를 동구권에 특히 많이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2개소를 동구권에 도시 숲을 만들어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갖도록 이렇게 할 생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부 지역이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도 차원에서 꼭 좀 챙겨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도정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 그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도민들께서 전라남 도정에 대해서 뜨거운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전라남도는 한정공대도 유치됐고 또 우리 국고 예산도 대단히 많이 확보한 가운데 SOC 예산을 대거 확보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정말 우리 도민들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도민이 행복한 전라남도 도민 성공 시대를 꼭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써내려갈 전라남도.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전남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3월) 첫째 주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될 만큼 공기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화요일 낮에도 연무가 끼면서 공기의 질이 더욱 안 좋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은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낮 한때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그 후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주말에 다시 한 차례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다만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당분간 낮에는 온화하지만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상당히 크겠습니다. 미세먼지 일교차까지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